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오늘은요,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3, 4분기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규리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트 뭔가 굉장히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5만 건 이상 검색되었던 곽튜브 씨입니다. 여행 콘텐츠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튜버였는데요. 지난 9월에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곽튜브 씨는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여행 유튜버인데요. 지난 9월 직접 공개한 결혼 발표 영상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16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축복이 찾아왔다며 예비 아빠 소식까지 전하자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네, 곽튜브 하면은 이제 솔직한 스타일의 여행 기록가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 발표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면서 큰 호응을 얻었죠. 네, 맞습니다. 그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결혼 발표 영상과 동일한 장소에서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상처를 겪은 인물이 같은 자리에서 결혼을 발표하게 됐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토록 완벽한 엔딩의 성장 드라마가 또 있을까? 인생 역전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진정성 하나인 사나의 곽튜브 씨.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는데 신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신부는 곽튜브 씨보다 5살 어린 공무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얼굴이나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누구일까 하는 네티즌들의 궁금증은 더 커졌죠. 이런 선택이 오히려 두 사람이 지나친 관심은 경계하고 사적인 영역을 지키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전해졌습니다. 네, 상처 많았던 과거와 또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5위 곽튜브 씨 알아봤고요. 그럼 4위는 누굴까요? 또 다른 결혼입니다. 김종국 씨가 화제 인물 4위였는데요. 네,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 씨가 지난 9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요. 또 정말 늦은 결혼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제 맞았죠. 네, 맞습니다. 김종국 씨는 팬카페에서 만들라는 앨범은 안 만들고 저의 반쪽을 만들었다라며 깜짝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 약 100명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식장 내부 사진은 물론 신부의 신상도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007 결혼, 철통 보안 결혼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네, 그런데 이런 비공개 기조가 오히려 역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종국 씨가 피로감을 들여 죄송하다고 사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데요. 결혼식은 숨기면서도 여러 방송에서 결혼 언급이 이어지다 보니 관련 기사만 더 늘었고요. 대중은 감추면서도 결국은 콘텐츠로 다루는 거 아니냐는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제 굉장히 조용한 결혼을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노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판을 받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번 모순이 어떤 논란 핵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의 결혼 소식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공개할지 연예인 스스로도 더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 소식이 하나의 콘텐츠처럼 소비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공개와 비공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결혼율은 낮아졌지만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 자체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 결혼정보회사의 직원은 유튜브 영상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입률이 2~3배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곽튜브 씨와 김종국 씨처럼 화제가 되는 유명인의 결혼 소식은 자연스럽게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명의 인물 곽튜브와 김종국 씨의 사례를 보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시대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누굴까요? 네,
홍진경 씨입니다.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 씨가 결혼 22년 만에 올해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결혼부터 이혼까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슈가 이 3, 4분기에 어떤 검색어를 가득 채웠다는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홍진경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담담하게 이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혼 발표와 함께 약 4개월간 영상 업로드를 멈췄는데요. 이후 4개월 잠적 후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홍진경의 역대급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원만하게 이혼을 마쳤다고 밝혔고 홍진경 씨 역시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자는 선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이혼이 또 화제가 된 것은 어떤 갈등을 부각시켜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별을 맞이했다라는 점에서 화제였는데 평소 방송에서도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공감을 사기도 했고요. 또 이번 결정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또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연예인 이혼 소식은요, 충격이나 갈등 중심으로 소비되곤 하는데요. 홍진경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법적 이혼 후에도 여전히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가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점이 이혼이 곧 관계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게다가 이혼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 유튜브 사업까지 기존 스케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한층 편안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중들은 오히려 편안해 보인다, 잘 정리된 관계가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중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죠. 네. 이혼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니 멋있다.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며 응원을 받았습니다. 부정적 평가보다 성숙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적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올해 3, 4분기에는요, 결혼과 이혼이라는 키워드 모두 이제 관심을 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시작하거나 혹은 정리하는 방식 모두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홍진경 씨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신지 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혼인데요. 결혼을 앞둔 가수 신지 씨의 예비 신랑 문원 씨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죠. 사실 이 사건은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의혹과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문원 씨의 이혼 경력과 자녀 존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였는데요. 신지 씨와 연애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요한 정보가 왜 빠졌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죠. 여기에 코요테 멤버들조차 상견례 자리에서야 처음 알게 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네, 27년간 혼성그룹으로 활동했던 코요테 멤버들조차도 문원 씨의 이런 사건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됐고 또 대중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팬들이 당시에 신지 씨를 걱정했단 말이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서 문원 씨가 보인 태도와 발언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신지 씨를 친구처럼 지선아라고 부르는 반면 전처와 딸에 대해선 존중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코요테 멤버 김종민 씨의 외모를 나이살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안 보였다며 전 국민이 다 아는 신지를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다고 말한 것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사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지난해 9월, 10월 사이였다면 최근에 또 신지 씨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신지 씨 유튜브 채널에 다시 한번 상견례에 출연하는 코요테 멤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문원 씨가 신지 씨가 나를 짠돌이라고 한다 말하자 백가 씨가 신지 돈만 쓰냐 우리가 다 본다라며 장난스러운 톤으로 확실한 선을 그었고요. 김종민 씨도 매 눈으로 본다고 거들며 분위기는 가볍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멤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중들의 반응 역시 매우 뜨거웠습니다. 신지 씨의 해명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고요. 댓글에는 이렇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리는 결혼은 처음 본다. 걱정될 만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연예인의 결혼 소식은요,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결혼과 이혼이 조회수가 워낙 잘 나오는 콘텐츠다 보니까 공론화가 잘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신디 씨처럼 오랫동안 성실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인물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팬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려 20만 건 이상 검색됐던 인물이죠. 대도서관입니다.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자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그가 지난 9월 자택에서 숨졌죠. 네, 대도서관 씨는 2000년대 초 인터넷 방송을 시작으로요.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수 140만 명을 넘는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게임 콘텐츠는 물론 긴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인터넷 방송의 원조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저택에서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요. 그곳에서 대도서관 씨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정황도 없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유족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후 전처인 윤댕 씨가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최근 고혈압약을 복용한다고 언급했고 바쁜 스케줄로 잠을 거의 못 잤다는 내용도 생전 라이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망 이틀 전에도 패션위크 참석 후 5시간 넘게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며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댕 씨가 상주를 자처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플까지 받았습니다. 윤댕 씨는 여동생분의 부탁이었다고 밝혔고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마지막 길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삭막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올해 3, 4분기를 관통했던 인물들의 키워드는 관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 통계에서도 혼인은 소폭 늘고 이혼은 줄었지만 출산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계를 결정하는 방식도 또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검색어를 채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올해 3, 4분기 해외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최고로 많이 검색됐을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오지 오스본입니다. 헤비메탈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200만 건 이상 검색된 키워드인데요. 어둠의 재앙이라고 불렸던 오지 오스본이 마지막 순간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다시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지 오스본은 지난 7월 7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가족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그의 마지막 몇 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블랙 사바스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을 밝혔고요. 당시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 병원 측과 보안까지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오지의 형조차 그가 입원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보안 과정에서 오지의 형이 병원에서 제지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언론의 추적을 우려하며 조용히 치료에 집중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헤비메탈의 전설답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나는 무대에 오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에서 팬들과 함께 무려 5곡을 소화를 하면서 마지막 무대를 함께 했었죠. 네, 무대 뒤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이어졌습니다.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는 오지를 역대 최고의 뮤지션 중 하나라고 회상했고요. 그날 공연은 헤비메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팬들 또한 고전 록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라며 SNS에 추모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지 오스본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블랙 사바스와 또 솔로 활동을 병행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음악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9월이 오지 오스본의 마지막 여정이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4위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설적인 배우 로버트 레드포트였습니다. 이 썬댄스 영화제 창립자이자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로버트 레드포트가 지난 9월 16일 사망 소식을 알렸죠. 89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었는데요. 당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적으로 검색량이 500만 건 이상 검색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또 올해 3, 4분기 정말 화제가 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썬댄스 영화제의 창립자 로버트 레드포트의 서거 이후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썬댄스 영화제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요. 영화계 곳곳에서 그의 업적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제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서 루미너리 상을 신설했다고 하죠. 네, 첫 수상자는 배우 에드 해리스와 영화 교육자 줄라 가즈다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래전부터 썬댄스 연구소에서 후배 영화인들을 멘토링해온 인물들인데요. 수상자 선정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 상이 레드포드의 정신을 잇는 상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포드는 평생 독립영화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할리우드 톱스타였지만 자신이 가진 명성과 자본을 독립영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 독립영화제로 꼽히는 썬댄스 영화제입니다. 네, 실제로 1970년대 정말 작은 유타의 시골에서 시작됐던 이 영화제가요. 현재는 신인 감독과 실험적인 작품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어떤 발판이 됐습니다. 티란티노 감독 배출했고요. 클로이 자오, 라이언 쿠클러 같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알만한 감독들이 썬댄스 영화제 출신이죠. 네, 레전드 배우 레드포드는 70여 개가 넘는 필모가 있는데요. 부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위대한 개츠비 등 쏟아지는 명작들이 있지만 팬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썬댄스였다고 말합니다. 스타의 성공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는 그의 철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드포트를 향한 헌정과 추모 속에서 시작될 내년 1월 2026년의 썬댄스 영화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영화인이 새롭게 발굴되게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기회도 보겠습니다. 네, 올해 인물 3위는 앤디 바이런입니다.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인물이지만 누구냐? 자, 올해 큰 화제가 되었던 콜드플레이 키스캠 스캔들의 주인공인데요. 콘서트장에서 관객 커플을 비추는 키스캠에 잡힌 2명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사삭하고 숨겨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사건 이후에 그 관계자들이 어떻게 됐나 이런 근황들도 또 화제입니다. 네, 당시 화면을 보면 상황이 워낙 극적이었죠. 콜드플레이 공연장 대형 스크린에 스타트업 에스트로머의 전 CEO 앤디 바이런이 동료였던 크리스틴 캐벗을 껴안았는데 둘이 황급히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때 현장 관객과 온라인을 통해서 키스캠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장면이 짧은 영상으로 잘라져 SNS에서 수백만 회 이상 공유되면서 논란이 단숨에 글로벌 이슈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걸 웃음 소재로 소비하는 문화가 생기면서요. 확산세가 더 강해졌는데요. 키스캠 장면을 모자이크한 뒤 자기 얼굴을 합성하는 키스캠 챌린지가 등장했고 해외에서도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패러디 영상을 올리면서 완전히 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보여줬던 그런 화면 보면서 막 웃었던, 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두 사람이 다니던 회사였죠. 에스트로노머에도 예기치 못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회사 이름이 전 세계로 바이럴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로고가 우주 관측 밈으로 재가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과 또 논란이 컸기 때문에 내부 조사 끝에 두 사람 모두 다 사임을 발표했죠. 네, 이렇게 회사를 떠난 뒤에 두 사람의 근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앤디 바이런은 최근 아내 메건과 함께 산책을 하고 결혼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계 회복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죠. 스캔들 직후 메건이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집을 떠났던 시기와 비교하면 부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크리스틴 캐벗은 조금 다른데요. 당시 이미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결국 8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캔들 이후 직장까지 잃게 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두 명이 불륜을 저질렀지만 한 명은 부인과 살고 있고 한 명은 남편과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요, 밈이 사건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보여준 것 같고요. 또 개인의 사적인 순간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인에게 공유되는지 또 다시 한번 회자된 사건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위 화제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네, 바로 지미 카멜입니다. 올해 미국 방송에서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야 토크쇼 지미 카멜 라이브가 무기한 중단됐던 사건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외부 압력 논란 속에서 간판 프로그램을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세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토크쇼의 단골 소재로 사용해 온 바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9월이었습니다. 지미 키멜은 청년 보수 활동가 커크의 죽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MAGA와 연관돼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해당 발언이 나간 직후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며 불매운동, 광고주 압박, 스폰서 항의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네, 결국 ABC는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미국에서 외부 정치적 압력으로 세계적인 MC쇼가 실제로 중단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미국 사회 전체가 크게 술렁였죠. 심지어 CNN, 뉴욕타임즈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다시 불러왔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네, 당시 온라인 반응도 살펴보면은 양극단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방송인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침묵당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미 카멜이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미국 내 정치 갈등이 정말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후 약 한 달 만에 프로그램이 재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단 기간 동안 ABC 내부에서도 정치적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가, 방송사의 자율성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요. 복귀 이후에도 지미 키멜의 정치 풍자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검색 급등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당시 미국 전역을 뒤흔든 표현의 자유 논쟁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재조명된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3, 4분기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팬들 반응도 다소 복합적입니다. 네. 키멜이 이렇게 취약한 감정 상태를 보여준 건 처음이라며 함께 슬퍼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는 최근 논란과 맞물려 그에게 여러 일이 한꺼번에 닥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미 카멜쇼 중단은요, 정말 미국 내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대형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사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리 커크입니다. 2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보수 진영의 주요 인물이었던 찰리 커크가 지난 9월 총격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그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적 파장은 사실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크는 미국 청년 보수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공화당 내부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반급진 좌파 메시지, 캠퍼스 표현의 자유, 친트럼프 노선 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청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SNS 기반의 확산 능력도 뛰어나서 미국 정치 분열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커크가 창립한 보수단체 TPUSA는요, 미국 대학가에서 진보 보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큰 세력으로 성장했는데요. 커크는 이 조직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동시에 극단적인 정치 담론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논쟁적인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피살을 했다는 것이 사실 되게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미국 정치권 내 전체적인 충격을 줬던 것 같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념 갈등이 부른 비극이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극단적 갈등의 결과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 가불논박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가 정말 분열돼 있구나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다시 커진 이유는요. 그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가 공개석상에서 남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남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미국 사회의 정치적 폭력과 분열을 끝내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했고요.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양 진영의 해석 차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에리카 커크가 말했던 연설은 이제 보수 진영의 재결집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미국 정치가 얼마나
극단화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고요. 정치적 폭력의 시대를 끝내자라는 그 말이, 그런 부인의 말이 오히려 양 진영 간의 감정 대립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커크가 남긴 보수 운동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감정을 동원해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양면적 평가를 받았던 인물답게 사후에도 논쟁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쟁과 음모론이 뒤섞여 있을수록요, 사실 기반의 해석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사실 기반의 해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